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 조화 정명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 조화 정명세 불망만사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이 동학 천도교의 가르침과 동학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동학의 가르침에 의해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그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잘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바깥에서는 동학혁명은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 이러면서 농민들의 의식이 커지면서 19세기 말에 민중적 어떠한 자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동학의 가르침과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밝히려 하지 않고 상관이 없는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1994년은 동학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1년 동안은 조금 글줄이나 쓰는 사람들은 전부 동학에 관해서 한마디 썼어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동학혁명에 관한 글들이었지 동학사상에 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온 책들을 혹시 다시 시간이 있으면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서론 정도로 조금 동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시각은 어떤 그 민중적 자각에 의해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우리 교단에서는 같이 외부 사람들과 같이 동학혁명에 관한 것을 하지 말고 동학사상에 관한 것을 깊이 그 당시 연구해서 이 사상이 어떤 이 이념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는데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도 당시에는 외부의 학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동학혁명에 전부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발전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우리 동학의 가르침이 동학혁명에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동학혁명을 본 시각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 동학혁명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서 동학혁명 당시에서부터 오늘까지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이에 따라서 동학혁명이 지닌 성격 역시 다양한 면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황현, 우리가 잘 아는 매천 야록이라는 글을 써서 이분은 그렇게 벼슬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대신사의 아버님 같이 근한공 같이 과거에 떨어졌어요. 당시 그렇게 백이 없으면 과거에 떨어집니다. 이 황현 같은 사람이 매천야록이나 오학유문에서 동학여관에서 거론을 했고 박주대 등의 동학혁명 당시에 유학자들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동학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사교로 봤습니다. 그래서 동학교도들을 동학의 비적이다, 도적이다 이렇게 보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동학혁명을 반역의 난으로 봤던 겁니다. 이것은 유독 당시 유학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당시의 지배적인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동학난이라고 공부한 것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조선조 조정은 그래서 동학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거나 공을 세운 관군, 반동학군 활동을 주도한 인물을 기념하고 칭송을 했고 또 동학혁명의 여러 격전기지에 사당과 기념비를 세워서 이를 추모하기나 칭송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당시에는 동학군은 조종에 항거하는 비도이며 토벌이래야 할 비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동학군이라는 말은 안 써요. 농민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학이라는 말을 쓰는 데서 굉장히 바깥에서는 인색해요, 지금. 근데 이 당시는 비적, 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걸치면서 일컬는 바 민족사학자들에 의해서 동학혁명에 대한 인식과 시각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이 되고 평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평가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박은식인데, 이분은 동학난을 유례없는 평민혁명이라고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 장도빈이라든가 황의돈이라든가 김상기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바로 이 민중혁명으로 높이 평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동학혁명이 일어나된 사회 경제적인 배경과 함께 동학사상과 동학교단의 역할 등 다양한 검토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 민중사상의 일대 선구를 이룬 민중혁명으로 이러한 민족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학이라는 종교와 농민들의 정치, 경제적 불만이 같이 결합을 해서 일어난 민중혁명이라는 데 그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관점은 우리 학계에서 그 후 지속적으로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계의 이러한 동학에 대한 동학혁명에 대한 시각과 평가에 비해서 북한 학자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동학혁명은 동학과는 관계없는 계급혁명으로 생각을 했고, 농민, 봉기는 동학사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은 견해를 이미 1950년대에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북한의 오길보 같은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1동포 학자 역시 농민, 봉기와는 동학이 관계가 없고, 동학은 다만 외피란 말이 이렇게 북한과 제1동포 학자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피 정도로다. 이게 강재현이라는 제1동포 학자가 이러한 발언을 했던 것이죠. 북한과 일본 학계의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동학연구사를 검증하고, 기존의 동학연구사는 아까 말한 민족사학자들이 했던 그 연구를 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분위기가 학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역사적 전환기에 초점을 맞춰서 농민을 변혁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규정하는 그한 동시에 동학연구설에 대한 이게 연계가 됐느냐 아니냐 하는 찬반 논쟁이 아주 불붙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와 함께 동학혁명 100주년이 되는 1994년을 위해서 연구자들이 아주 대폭 늘어났고, 이를 혁명이냐, 그래서 전쟁이냐, 운동이냐, 봉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학혁명이 지닌 성격, 그리고 호칭의 문제가 쟁점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궁극적으로 동학혁명의 주체를 동학교도로 보느냐, 일반 농민으로 보느냐, 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지금도 농민군이라고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동학혁명이 지향하는 바가 경제, 사회의 바탕을 투쟁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학의 사회를 바탕으로 한 동학적 세계의 지향하느냐의 그러한 문제로서 대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동학혁명이 동학의 종교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다만 경제,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농민들의 의식 성장 등에서 일어났고 진행되었다는 방향으로 이것이 선회되기 시작을 했어요. 90년대 말에 되면 이 정도로 선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식과 시각이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 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199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즉, 이 90년대, 이러한 80년대는 군사 정권 시대인 권위주의 시대에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정치 체제를 이룩하고자 하는 시대적 변혁과 혁신의 열망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었던 그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의 인식과 시각을 바로 이와 같은 민중의 측면에서 이끌었다고 그 학계에서 그렇게 이끌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부분의 연구소에서는 동학사상이면은
서론 정도에서 아주 극히 개념적으로 소개하는 정도로 간단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책들이 주변에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학이 지닌 사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찰 없이 기술되고 있어요. 우리의 동경대전이나 용달미사, 해월신사의 법설, 의암승사의 법설 이런 정도는 거의 읽어보지도 않고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농민 항쟁과 밀란들이 보다 상세하게 연구가 돼요. 그래서 농민 밀란이 1862년 임술년에 전국에서 200여 군데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에서부터 기점을 잡기 시작을 하는 연구가 나옵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동학혁명의 중요한 이 밀란이 동학혁명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그와 같은 식으로 기술을 하기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학상에 대한 이해와 시각으로 인해서 동학혁명은 동학이라는 이름조차 한때 배제가 돼버린 금적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동학이 빠졌어요. 그래서 갑오 농민 전쟁 이렇게 불리고 때로는 농민 봉기로 불리는 것이 이렇게 있었어요. 동학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사실 동학에 관한 관심을 갖고 동학혁명에 관한 관심을 가진 많은 학자들을 우리는 다들 이 천도교의 우군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우군도 있지만 우군이 아니라 오히려 동학을 빼버리는 학자들이 더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학계의 시각에 의해서 갑오동학혁명은 동학의 기여는 부정되고 민중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으로서 자리매김했어요. 지금은 다시 동학 농민혁명, 농민을 또 붙여서 했는데 과거에는 농민전쟁이라고 그것은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 완전히 동학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학혁명에서 동학이 본질이 되지 못하고 다만 외피가 된다는 주장의 그 핵심에는 동학혁명을 민중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계급투쟁으로 파악하는 그와 같은 시각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팽배한 학계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당시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하던 천도교의 폐영삼 선생은 동학의 포화, 접등, 동학교단의 조직이야말로 전국적 봉기를 가능했던 유일한 매체였다. 따라서 동학이 없었으면 전국적 봉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동학은 다만 포와 접이라는 조직만을 제공한 바로 조직이라는 외피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펼치면서 동학 외피론을 그대로 고수했던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이 동학혁명에서 그런 동학은 다만 외피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장영민 교수, 동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지금은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상지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논문을 썼어요. 중요한 책도 썼습니다. 동학이 단순히 조직이나 환상만을 제공하지 않았으니 분명하다. 더구나 동학혁명은 민중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계급투쟁으로만 보기에는 또 다른 많은 면을 지니고 있다고 이러한 아주 논의를 펼친 책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학문도 일종의 뭐라 그러나 하나의 그 유행이기 때문에 90년대, 2000년대는 이와 같은 것이 그 유행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김경재 교수는 신학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바로 동학이라는 종교성이 혁명 과정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한 감이 바로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가 그랬다는 거죠. 특히 동학혁명은 일종의 사회적 태풍과도 같은 사건인데 동학혁명 전 과정에서 종교성의 망각은 동학혁명 전 과정에서 태풍의 눈을 제거해버리는 일과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우리 교단이나 혹은 학계에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묻혀버리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상당히 근년의 일인데 남태욱이라는 젊은 교수는 민재의 독일 농민전쟁과 종교적 외피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어서 동학혁명과 종교적 외피론을 비판하면서 종교성 역시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그와 같은 논문을 썼습니다만 역시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이러한 의식이 있는 몇몇 학자들은 이와 같은 입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동학혁명에서 동학의 외필론을 부정하고 동학이 변혁과 혁명의 본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식 있는 학자들에 관해서 학계만이 아니라 우리 천도 교단에서조차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갑오동학혁명은 그 지도자들이 모두 동학에 접지였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은 주체 세력이 동학 교도들이었고, 그래서 다만 동학이 외피로만 작용하였던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바로 이 비록 전봉준 공초인데 이 공초에서 전봉준이 진술한 바와 같이 물어봐요. 동학 교도들보다 원민이 더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원민들 역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당포독으로 모두 동학 교도들이 됩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원민들이 오면은 먼저 입도를 시키고 그러면서 같이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학혁명이 동학교대들에 의해서 이끌어졌다는 바로 이것은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동학혁명에 관한 연구에서 동학은 다만 지도자나 포나 접이라는 조직만을 제공한 것만이 아니라 이 동학의 세계관이 동학혁명의 중요한 모티브로서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이 되었음을 많은 연구에서는 놓쳐버리고 간과했던 점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동학혁명은 우리 동학의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일으킨 것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은 동학과는 그리 관련이 없는 마치 우리 천도교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지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학혁명 관련 단체에서 낸 공문을 보면 이런 점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게 나와요. 동학농민혁명연구의 질적 향상 및 저변 확대와 신진연구자 발굴을 위해서 2019년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니 연구자 및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올해 나왔어요. 어떤 기념재단의 이사장 이름으로 나왔어요. 연구 과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원인, 전개과정, 성격, 영역, 의, 인물 등 1894년을 전후로 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하는 학술 논문 1894년에 전후라고 한정을 지었습니다. 원인, 영향, 성격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단서를 붙였어요. 동학농민혁명 주제를 제외하며 동학 및 천도교 사상 이념과의 관련된 주제는 제외함. 이렇게 공고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 동학혁명에서 동학 사상이나 동학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지 않다. 별로 관계되지 않는다. 그 같은 의미를 띠고 있어요. 동학혁명과 동학천도교를 분리하고자 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또한 엿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동학혁명이 지닌 의의를 축소시키는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동학혁명에 관한 본격적이며 또 진정한 연구를 위해서는 동학사상에 관한 연구가 필연적인 것이고 동학사상이 동학혁명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느냐를 구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학의 사상이나 동학의 가르침이 어떻게 당시의 민중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불러일으켰고 또 어떻게 이들의 의식을 고취시켰는가를 밝히는 연구가 바로 동학혁명의 진정한 의의를 밝히는 길임을 우리는 모두 깊이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이 지닌 성격이나 의의 등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동학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그러한 것이고 나아가서 동학사상과 동학혁명의 연계성을 보다 분명히 밝히는 그와 같은 인식과 연구가 절대적인 그리 필요한 시점에 오늘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 조화 정명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 조화 정명세 불망만사지